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확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확률에 대해서 사실은 비슷한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상대도수였어요. 상대도수. 상대도수가 뭐였죠? 어떤 이제 조사한 표에서 전체 도수분의 어떤 계급의 도수.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외울 때 그 상전하고 외우라 했죠. 너희 집 상전은 너잖아 하면서 그 계급의 도수, 상대 도수, 전체 도수.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 이것을 우리는 상대 도수라고 하는데요. 상대 도수가 어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져서 막 관찰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 도수가 10번, 100번, 1000번 했을 때 점점점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그 일정한 값을 우리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확률이라는 건 결국 어떻게 구하느냐?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에서요.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분의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확률이라고 합니다. 모든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뭐냐? 모든 경우의 수가 6이고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3이잖아요. 그래서 6분의 3, 즉 2분의 1이 되고요. 확률은 보통 뭐 분수, 소수, 백분율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0부터 4까지 숫자가 적힌 각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아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20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일단 모든 경우의 수 구해봅시다. 두 자리수 만들 건데요. 0, 1, 2, 3, 4를 10의 자리랑 1의 자리에 넣을 건데 자,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0은 못 들어가죠. 네 가지가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2를 넣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역시 4가지.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16이 되고요. 20 이상인 경우의 수는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2나 3이나 4, 셋 중에 하나 돼요. 그러니까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4가 넣었다고 해볼게요. 이제 나머지 0, 1, 2, 3, 0, 1, 2, 3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잖아요. 4가지. 그래서 12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분의 20 이상인 경우의 수. 그래서 4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 A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의 수를 X, B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의 수를 Y라고 할 때, 이 X 더하기 Y는 7의 확률을 구하시오. 자, 주사위 두 개를 던질 때는요, 전체 경우의 수는 무조건 36가지입니다. 1, 2, 3, 4, 5, 6. 이거를 이제 조합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2x 더하기 y를 하면 여기 2xy 만들어주면 2x 하면은 이게 2를 곱하니까요. 2, 4, 6, 8, 10, 12가 되고요. 여기랑 더해서 7이 되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되죠. 그러면 1 더하기 7이 없고요. 1 더하기 6 여기 있네요. 그쵸? 2 더하기 5 없고요. 3 더하기 4 있고요. 4 더하기 3 없고요. 5 더하기 2 있네요. 몇 가지 경우가 있죠? 세 가지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36분의 3, 1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사위는요, 표를 만들면 편합니다. 확률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보통 P라고 합니다. P라고 하면은 0에서 1 사이 왔다 갔다 해요. 0이 0%고요. 1이 100%예요. 뭐 200% 이런 건 없습니다. 확률에서는. 비율에서는 200%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저 친구가 나보다 사탕이 200% 많아. 뭐 그런 거는 되는데 확률에서는 가장 높은 숫자가 1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어날 사건의 확률은 1이고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의 확률은 0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 때는 이런 걸 야 100%야 100%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100%가 1이에요. 그리고 0%는 0입니다. 그래서 확률 자체는 음수거나 1보다 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할게요. 그럼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뭐냐? 1에서 P를 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사건을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원하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건 복잡해. 대신 반대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더 쉬워. 그럴 때는 반대 사건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1에서 빼면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하면 몇이겠어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써먹냐? 문제 중에 적어도 하나는 뭐뭐일 확률을 구하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1에서요. 그러니까 100%에서요. 절대 모두가 일어나지 않는 확률, 절대 모두가 암호가 아닐 확률을 구해서, 그러니까 반대 사건이죠. 적어도 하나는 뭐뭐가 일어난다의 반대는 모두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거든요. 그것을 뺀 거로 구합니다. 문제 보면서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주머니 속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구슬 2개, 파란 구슬 3개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구슬 1개를 꺼낼 때 다음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지금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요? 5가지죠. 5가지 중에 빨간 구슬 2가지. 5가지 중에 흰 구슬 없어요. 0입니다. 5가지 중에 빨간 구슬 또는 흰 구슬이 나오는 거는 5가지. 이 일이 되겠죠.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았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소수가 아닐 확률. 소수는 2, 3, 5, 7 있잖아요. 그렇죠? 소수일 확률은 10분의 4예요. 그럼 소수가 아닐 확률은 10분의 6이 되겠습니다. 자, 3장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2개를 뽑을 때 적어도 1개는 당첨 제비일 확률을 구하래요. 적어도 하나는. 그러면 이게 경우의 수가 자 따져보면은 1회, 2회 뽑는데 첫 번째 당첨, 두 번째 꽝. 첫 번째 꽝, 두 번째 당첨. 첫 번째도 당첨, 두 번째도 당첨.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원칙대로 하려면은, 이거를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요. 반대 사건은요, 적어도 하나는 당첨 제비일 사건의 반대 사건은 그것의 반대 사건은 당첨 안 된다. 둘 다 꽝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작전은 뭐냐면, 첫 번째도 꽝, 두 번째도 꽝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를 봅시다. 10장에서 2장을 뽑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은 10 곱하기 9가 되는데요. 2장을 뽑았는데 순서 중요하나요? 안 중요하죠.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뽑았을 때 얘랑 얘 뽑는 거랑 얘랑 얘 뽑는 거 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2로 나누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45가지고요. 그 중에 꽝이 몇 장 있죠? 꽝이 7장 있죠? 7장 중에서만 2장을 뽑는 경우가 있어요. 2장 다 1꽝에서. 그러면 7 곱하기 6에서 순서 역시 상관없어서 2로 나누면 21가지. 그래서 둘 다 꽝을 뽑는 경우의 수는 45분의 21이고요. 이게 3으로 약분되죠. 3으로 약분돼서 15분의 7입니다. 둘 다 꽝일 확률.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당점 제비 뽑을 확률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1에서 둘 다 꽝일 확률 15분의 7을 빼주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를 합쳐서 생각하는 것보다 반대 사건을 생각해서 1에서 빼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한 개는 땡땡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반대 사건을 생각하시고요. 1에서 그 반대 사건의 확률을 빼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